혹시 드라마 도깨비 보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작품이죠. 오늘은 바로 그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재활치료의 핵심 원칙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900년 묵은 도깨비랑 물리치료가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겠죠.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와, 이게 우리 환자들 마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엄청난 힌트가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점 기억나시죠? 주인공 김 씨는 죽지 못하는 저주에 걸려서 가슴에 검이 박힌 채로 영원한 고통을 겪잖아요. 바로 이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설정,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도깨비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였죠? 바로 끝이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환자들에게 명확한 목표, 즉 끝을 설정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은 도깨비의 저주, 오른쪽은 환자의 여정인데 본질은 완전히 똑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는 도깨비의 고통이나 언젠가는 낫겠지 하는 막연함 속에서 지쳐가는 환자의 마음이나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스마트 목표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좋아지자라는 막연한 구호를 명확한 끝이 있는 오늘의 과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있어야 환자도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해야 하는구나 하고 움직일 이유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통증 줄이기 같은 추상적인 목표 말고요. 이렇게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딱 제시했을 때 환자는 비로소 자기 노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고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도깨비의 가슴에 박힌 검. 여러분, 이게 그냥 상처가 아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고통 그 자체의 상징이죠. 우리 환자들이 느끼는 만성 통증,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도 사실 이 검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수없이 실패했던 치료 경험과 계속됐던 통증의 기억 때문에 자기 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누가 자기 가슴에 검을 건드릴까 봐 두려워하는 도깨비처럼요. 바로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나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고요. 환자가 겪어온 고통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거라고 인정해주는 이 한마디. 여기서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환자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다음에 강한 운종이 아니라 안전한 성공 경험을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어라, 이 정도는 괜찮네 하는 성공을 맛보게 하고요. 그렇게 신뢰가 조금씩 쌓이면 아주 천천히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거죠.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환자의 수능도 문제. 이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결국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처럼 환자의 회복 과정 역시 치료사의 지시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하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건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는 될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을지 말지, 어떻게 걸을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환자 본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선택지를 표로 딱 보여주는 거죠. A, B, C. 어떤 걸 선택해도 운동 총량은 비슷하지만 환자의 생활 패턴이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던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뭘 고르라는 게 아니라 치료의 주도권을 환자에게 넘겨주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거든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주는 정말 강력한 질문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도깨비에서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잖아요. 서로를 살게 하고 그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 바로 지지 시스템이었죠. 우리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치료실 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보호자를 관리해야 할 변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일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할 때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분들한테 명확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보호자 교육할 때 이 말 한마디면 사실 끝납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해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시켜주면 보호자는 우리 팀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일종의 도깨비식 만능 치트키를 준비했습니다. 운동을 거부할 때, 통증 때문에 불안해할 때, 환자가 낙담했을 때, 그리고 보호자가 불안해할 때. 이 4가지 상황별 멘트는 꼭 기억해두세요. 내일 당장 여러분의 치료에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드라마 도깨비의 저주와 사랑을 통해서 환자의 동기, 통증, 선택, 그리고 지지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환자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은 그 환자분에게 첫 번째 작은 승리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니까요.